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문성 위원님이 촬영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서 저 혼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루카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첼시의 조별리그 첫 경기, 제니트와의 경기에서 루카쿠의 득점으로 첼시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루카쿠가 시즌 초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카쿠가 이적한 이후에 4경기에 출전했는데 4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고 4경기에서 4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전 1골, 그리고 리버풀전에서는 이제 한 명이 퇴장당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펼쳤고 이 경기에서는 무득점이었고요. 그리고 아스톤빌라전에서는 2골, 그리고 제니트전에서 1골을 기록하면서 4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루카쿠가 첼시의 최전방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시즌 초반 루카쿠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첼시가 투엘 감독으로 감독을 교체한 이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득점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성적을 살펴봐도 투엘이 부임한 이후에 지난 시즌 첼시의 성적은 31경기에서 20승과 6무 5패,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득점이 39개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31경기에서 39개의 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경기당으로 따지면 경기당 1.2골, 사실은 첼시가 우승을 경쟁하는 팀이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득점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첼시가 지난 이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최전방 공격수의 자리에 대한 영입이었고, 첼시가 홀란드나 루카쿠 이렇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노려왔었고, 결과적으로는 루카쿠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번 시즌 첼시가 다소 부족한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루카쿠가 첼시의 부족한 득점력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루카쿠가 영입된 이후에 첼시가 4경기에서 7골을 득점하고 있는데 그 7골 중에서 4골이 루카쿠가 득점한 기록입니다. 그만큼 루카쿠가 첼시의 득점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첼시의 부족한 득점력을 루카쿠가 채워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단 루카쿠가 영입된 이후에 첼시가 달라진 점은 밀집 수비를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시즌 첼시가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득점력도 있었지만 특히나 밀집 수비에 고전한다라는 게 첼시의 가장 문제점 중 하나였는데요. 마운트나 하베르츠, 지에흐, 또 플리식처럼 첼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선 자원들이 빡빡한 밀집 수비 안에서는 좀 세밀한 플레이를 하기에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첼시의 좀 공격력 자체가 밀집 수비를 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좀 반감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엘 감독도 많은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는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하다, 중앙에서 버텨줄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를 우리는 원한다 라는 인터뷰를 계속해서 했었고요. 이제 그만큼 첼시가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고, 지난 시즌에는 베르너, 에이브라임, 지루 이 3명의 공격수가 있었는데 지루는 사실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투엘 감독의 플랜에서 제외가 됐었고, 또 에이브라임은 좀 연계 플레이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플랜에서 또 제외가 됐었고요. 또 살아남은 선수가 베르너였는데 베르너 또한 또 중앙에서 싸워주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분명하게 필요했고, 특히나 밀집 수비 안에서 좀 중앙 수비수들과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공격수가 확실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난 시즌 베르너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플레이할 때 밀집 수비를 상대하면 결국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엘 감독이 베르너 대신 하베르츠를 최전방 공격수로 세우면서 제로톱을 실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루카쿠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루카쿠가 사실 맨유나 에버튼 시절과 다르게 인터밀란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능력이 몸싸움과 헤더, 이 2가지 능력이거든요. 콘테 감독이 루카쿠를 영입하면서 루카쿠에게 가장 원했던 부분이 이 등지는 플레이, 이 포스트 플레이였고, 그리고 또 헤더 능력, 이 2가지였는데 이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콘테 감독이 라노키아를
루카쿠에게 1대1로 붙여서 정말 특별 훈련을 하게 만들었고,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루카쿠가 지난 시즌 엄청나게 포스트 플레이나 헤더에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활약을 인정받아서 첼시로 정말 비싼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넘어왔는데, 루카쿠가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첼시 소속으로 굉장히 좋은 이제 포스트 플레이나 헤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니트전에서도 루카쿠의 그 포스트 플레이, 중앙에서 상대 중앙 수비수들과 싸워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루카쿠가 맨유나 에버튼 시절에 체격 조건은 좋은데 몸싸움을 조금 피하는 모습들, 그리고 몸싸움은 사실은 중앙 수비수와 부딪혔을 때 루카쿠가 밀리는 모습은 없었는데, 그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볼을 정확하게 컨트롤해내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이제 공중볼을 맞춰내는 능력, 이 사실은 다소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밀란을 거쳐오면서 이 루카쿠가 정말 완벽한 완전체 스트라이커로 변신해온 모습이고, 사실 이번 제니트전에서도 사실 첼시가 밀집 수비에 굉장히 고전하는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율 자체가 첼시가 이번 경기에서 66%, 그리고 패스 횟수는 804개, 그리고 제니트는 412개, 패스 횟수가 412개였는데 거의 한 2배가량 패스 횟수가 차이 나는 경기였고, 그만큼 첼시가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압도하는 경기력에 비해서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루카쿠 밑에 마운트나 지에우를 배치한 전형으로 나왔는데, 오늘 마운트와 지에우가 그 제니트의 빡빡한 밀집 수비 안에서 좀 찬스를 만들어내거나 좀 볼을 소유해내거나 슈팅을 하거나 루카쿠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그런 플레이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전반전 수치만 보면 전반전에는 첼시가 유효 슈팅을 단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횟수가 오히려 제니트가 더 높습니다. 첼시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횟수가 단 한 번도 없고, 제니트는 그 아즈무니 1대1 찬스를 맞이했던 장면이 단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니트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횟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첼시가 경기를 주도하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니트보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사실은 조금 답답한 경기를 첼시가 펼치고 있었는데, 그 어려운 경기 흐름 속에서 루카쿠가 헤더 한 방으로 득점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루카쿠가 오늘 경기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공중볼 경합을 한 횟수가 2번이었는데 2번 모두 이제 헤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루카쿠가 자신에게 크로스가 정확하게 올라오기만 하면 헤더로 좀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 그중 한 개가 또 득점으로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사실 아스피리쿠에타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아스피리쿠에타가 중앙 수비 위치에 있다가 빠르게 오버래핑을 시도해서 순간적으로 전방으로 치고 올라와서 중앙에 있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있는 선수들에게 정확한 얼리 크로스를 보내주는 게 아스피리쿠에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 사실 아스피리쿠에타의 정확한 크로스가 지난 시즌에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베르너나 하베르츠 그리고 에이브라임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있을 때 아스피리쿠에타의 그 날카로운 크로스를 사실 정확한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라타나 지루가 이제 첼시의 주전 공격수였을 때는 아스피리쿠에타의 크로스 그리고 모라타나 지루의 헤더, 이 공격 루트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제 상황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사실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러한 공격 패턴이 사라져서 이제 많은 첼시 팬분들이 아쉬워하셨었는데,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는 아스피리쿠에타의 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루카쿠의 헤더 득점이 나오면서 아스피리쿠에타의 정확한 크로스를 활용한 득점 장면이 나왔다는 것이 첼시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경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좀 밀집 수비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첼시인데, 루카쿠의 그 헤더 한 방으로 경기 결과가 바뀌었고, 루카쿠가 오늘 경기에서 경기 결과를 바꿔놓는 득점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루카쿠가 이번 시즌 정말 기본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그 1,500억가량에 달하는 몸값에 정말 아깝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카쿠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첼시 입장에서는 1,500억이라는 정말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했지만 그동안 투엘 감독 체제에서 부족했던 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의 득점력, 그리고
또 뭐 포스트 플레이 능력, 이런 다양한 이런 최전방 공격수 자리가 이 투엘 감독 체제에서 가장 이제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이제 포지션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이 루카쿠를 통해서 이제 첼시가 정말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시즌 루카쿠의 활약을 정말 기대해봐도 좋은 시즌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박문성 위원님이 없지만, 제가 좀 서투르지만 박문성 위원님이 없을 때 저 혼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봬요.